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의대 논술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어렵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논술인 만큼 좀 계산 과정은 좀 복잡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우선은 앞에 개념이 주어져 있어요. 이 문제, 실제 이 문제는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초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자, 논제 1, 아래 상황 1과 그 다음에 상황 2를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상황 1을 보시면요. 반지름이 각각 R1과 R2가 있는데 그 방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각각 1과 2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접하면서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시간 t가 지남에 따라서 방구의 반지름이 각각 R1과 R2가 1-t와 2-3t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R1과 R2에서요. T 앞에 있는 개수 -1과 -3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R1과 R2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에는 -1과 앞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그 개수에서 그 음의 값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에는 반지름이 점점 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방구의 반지름이 0이 되면 그 방구는 노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고요. 자, 우선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기 이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냥 정지를 시켜놓고요. 문제를 여러 번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세요. 상황입니다. 반지름이 R1이 1인 얼음으로 만들어진 방구와 그 다음에 눈으로 지금 만들어진 방구가 있어요. 서로 접하면서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t가 지남에 따라서 각 방구의 반지름이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황 1과 똑같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래요. 항상 두 윗면은 평행하지만 쭉쭉쭉 넘어가세요. 저희가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D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방구의 밑면 사이의 거리와 R2의 차를 D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그림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밑면과 밑면의 거리인데 이 거리를 R2에서 빼게 되니까 결국에는 얘가 D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자, 그리고요. 지금 쭉 넘어갔는데 그때 D는 T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D의 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정하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경계 부분에서 얼음 방구의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X라고 한다. 자, 우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얼음과 눈으로 구분되어 보이는이에요. 보이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각각 녹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았을 때 겉으로 봤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단면화를 시켰을 때 결국에 그 얼음 부분과 눈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겉보기에서 판단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뜻이냐면요.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가 나중에는 좀 밑으로 더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이 눈이 또 녹아가지고 얼음 자체가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얼음과 눈이 명확한 경계가 눈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됐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남아있을 때에만 D와 X, Y를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다소 좀 복잡하니까 차라리 지금 정지를 좀 해 놓으시고, 좀 여러 번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논제 1-1입니다. 자, 상황 1에서 제시된 입체 도형의 부피를 V0라고 한다. 자, 두 방구가 모두 녹아 없어질 때까지의 입체 부피 V0를 T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상황 1에서 어땠냐면요. R1이라고 하는 녀석이
1-t로 주어져 있었고요. R2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2-3t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제가 좀 그리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방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이 좀 못생겼어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요, 아까 그 상황이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D가 0인 경우로만 생각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방구가 녹지만 그냥 외접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상황 2랑은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림은 지금처럼 그렸습니다. 그림은 지금처럼 그렸고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자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R1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는 R2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R1과 R2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R1이 0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엔 그때의 t의 값은 1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R2가 0이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의 t의 값은요, 3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의 t가 시간으로서 명확한 단위가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3분의 2만큼 진행이 되었을 때 우선은 R2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밑에 있는 방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R1이 0인데 그때의 t의 값은 1이니까 결국에는 t가 1이었을 때에는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죠? 위에가 모두 다 없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 관계상 만약 이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R2가 먼저 없어질 거고요. R2의 방구가 먼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R1의 방구가 그 다음에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t에 대한 범위 설정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자, 우선은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는요, 항상 문제를 풀 때 항상 조건을 먼저 쓰는 좀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써먹을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0보다 크거나 같고요, t가.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가 3분의 2보다는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방구와 아래에 있는 방구가 결국에는 그대로 지금처럼 이러한 모양으로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V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3분의 2의 파이에 그 다음에 R1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R2의 세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R1의 세제곱 플러스 R2의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R1과 R2에다가 각각 무엇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됩니까? 1-t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2-3t를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요, t의 값이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범위선상에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그때의 t의 값이 1인 경우에는 모두 녹아서 없어지지만 요 사이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R2는 이미 녹아서 없어진다는 소리고 R1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때의 V0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에 그 다음에 파이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죠? R1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1-t의 t를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각각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논제 1-2입니다. 상황 2에서 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의 시각을 t0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x랑 y를 t 함수로 표현을 하고 t0와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어떻게 해요? t0에 여기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좌극한으로 갔을 때 각각의 x랑 y의 극한값을 지금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을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풀이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것을 좀 지우고 진행을 할까요? 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만 써 놓을게요. 자, 이 위에다가요. V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 쓸게요. 자, 뒤에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살짝, 예, 나중에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벌써부터 문제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이렇게. 자, 앞에는 지워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상황 2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총 3단계로 걸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한번 도와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선 제가 그리는 걸 그냥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자, 우선요, 이 첫 번째 얘를요, 그냥 제가 1단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단계의 그림은 우선 처음엔 접하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방구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얼음 방구가 눈 방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 그렇다면 2단계로 갈게요. 2단계에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좀 제가 조그맣게 지금 그리고 있어요. 과감하게 좀 그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왠지 계산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처음에 지금처럼 얼음 방구가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그러다가 딱 정확하게 얼음 방구의 지름이 딱 여기에 맞닿는 순간이에요. 네, 밑에 있는 눈방구에 눈방구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죠. 완전히 쏙 들어가기 전 일부 직전. 좀 말이 이상하네요. 자, 그 다음 3단계로 가겠습니다. 3단계. 자, 3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조선을 살짝 그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오바스럽게 그릴게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 또 더 밑으로 내려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t의 범위를 좀 나누어야 하는데, 항상 어떠한 범위를 나눌 때는 항상 특정 사건에서 구분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만일에 1단계에서 3단계로 간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엔 2단계라고 하는 것을 항상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고, 이 2단계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정 상황을 약간 좀 고려를 해서 푸는 그 버릇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반으로 쪼개고 보는 바와 같이 얘는 이렇게 얘를 R2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까지 납득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에는 R1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밑면과 그 다음에 이 밑면, 그쵸? 이 밑면과 밑면의 거리를 y라고 약속하자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y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납득됐습니까?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2의 제곱 이퀄 R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우선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R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2-3t라고 했었고, 그리고 R1이라고 하는 것은 1-t라고 했으니까 2-3t A 제곱 이퀄 1-t의 제곱 플러스 지금 에어컨에서 물을 빼는 소리가 상당히 커서 제가 잠깐 좀 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y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결국에는 얘가 반지름이니까 R2예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R1의 밑면에서부터 그리고 R2라고 하는 방구의 가장 최고점까지 이 거리 자체를,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D다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전체 R2에서 D를 빼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죠? Y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3t에서 다시 빼기에 D를 하면 되는데 아까 D가 T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다가 t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고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요. 자, 이제 어떤 정리를 할 거냐면요. 정리를 그냥 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녀석은 2-3t의 4t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니까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 2-3t의 제곱 마이너스에 2-4t의 전체 제곱 이퀄 1-t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납득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합차 공식 먼저 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얘랑 얘를 서로 더하면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7t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요.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 2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t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퀄 1-2의 t에다가 플러스 t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납득됐어요? 어차피 t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얘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7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t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8t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6t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죠? 2의 t에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의 t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이퀄 0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때의 t의 값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다 그냥 노란색으로 써드릴게요. 자, 진하게. 그때 t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또는 4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을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여기에서만 딱 끝나지 그 이상부터는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이러한 상황을 또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t가 4분의 1일 때 이런 경우가 우선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이후에 t가 2분의 1이었을 때 이제 또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2분의 1이 되는 것은 자, 이쪽으로 갈게요.
y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2-4t다라고 했었죠. 이 t에다가 2분의 1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결국에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t가 2분의 1이었을 때 y 값이 0이라고 한 거니까 결국에 이 값 자체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결국에는 밑에 있는 방구가 모두 녹아서 없어진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아까 분명하게 R2라고 하는 것은 2-3t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왜 2분의 1 때 없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이 밑에 있는 방구만 그냥 그대로 두면 결국에 여기에서 3분의 2였을 때에 결국에는 녹아서 그냥 없어지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위에 얼음이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서 얘는 그대로 쭉 녹아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는 쭉 눌러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또 녹는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2분의 1이었을 때 그냥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납득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하나 더 좀 가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1-t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 2-에 그 다음에 3t를 한번 서로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R1이고요 얘는 R2에 해당이 되는데 서로 같아지는 그 순간은 결국엔 t의 값이 뭐가 되는 순간이죠?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되겠죠. 납득됐어요? 결국에는 의미적으로는 R2와 이만큼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작아지니까 점점 작아지니까 나중에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방구의 반지름과 위에 있는 방구의 반지름이 같아질 수 있다. 그런데 y 값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얘를 방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녹아서 없어지니까 얘가 그냥 맞닿아서 그냥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의미상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뭘 하라는 겁니까? 예. 자,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하면서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t가 2분의 1이었을 때 눈으로 만들어진 방구가 없어진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2분의 1 자체가 결국에는 t제로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얘가 결국에는 t제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t제로의 좌극한을 의미한다는 소리니까 자,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할게요. 자, 보세요. 우선 첫 번째, 만일에 논제 2의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을 한다면 0보다 크거나 같고 t가 그 다음에 4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에 등호를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지금 그때의 R1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갈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R1이에요. 얘가 R1, 얘가 R1이고요. 그 다음에 R2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그대로 이 녀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얘가 R2, 얘는 R1 이렇게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R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R1 자체가 결국에는 X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R1이 결국에는 X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이 X 자체가 여기에서 뭐라고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1-t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2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쪽으로 갈게요. X가 아니라 Y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여기까지예요. 이게 Y입니다. 그러면 Y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R2에서 빼기 D를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Y는 R2 빼기 D에 해당이 되고 2-4t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요 범위 선상에서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로 가게 되면 4분의 1보다는 크고 그때의 t가 2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보는 바와 같이,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쪽으로, 이 점으로 지금 선을 긋습니다. 중심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두 방구의 교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 R2로 그냥 일정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보조선을 좀 그어드릴게요. 이게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조선을 좀 그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편의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수지까지 요 녀석을 A다라고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만큼의 크기 자체를 B다라고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Y라고 하는 값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Y라고 하는 값은 요 경계선에서, 눈과 얼음의 경계선에서의 그때의 요 높이를 결국엔 뭐라고? 거리를 Y다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 Y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Y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요. R2에서 빼기 D를 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까지. 그런데 R2에서 D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거리가 D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D. 맞습니까? 그림을 여기다가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저것만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오바스럽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D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Y 자체를 R2-D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황에서 좀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밑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된다는 뜻이죠? Y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Y값. 근데 Y값에서 그냥 D를 그냥 막바로 빼버리면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Y-D에 해당이 돼요. 얘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체 요 뒤에서 아니 미쳤어요 지금 설명 잘못했죠. 이 녀석이 R2죠. R2에서 빼기 D를 해버리면 요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Y니까 이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다시 더해야겠죠. 요만큼의 길이를. 근데 제가 이 길이를 뭐라고 했냐면 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B다라고 이렇게 해서 적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자,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에서 R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R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Y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선요, Y의 제곱.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요 점에서요, 여기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얘가 반지름 R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해요? R1입니다. R1. 응? R1. 그러면 R1의 제곱은 벌써부터 힘들어지네. R1의 제곱은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의 제곱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제가 가능하면 지우면서 막 할게요. 예.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A의 제곱 서로 같죠. 그럼 이제 연립을 할 건데 우선 뭘 풀 거냐면요. 연립을 해서 B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때의 Y값은 얘도 지금 R2고 얘도 지금 D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T고 얘는 2-3T니까 결국에는 B라고 하는 녀석을 T에 대해서 정리만 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R2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R1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B의 제곱이죠. B의 제곱. 얘도 A의 제곱, 얘도 A의 제곱.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R1의 제곱을 이쪽으로 보내요. R2에 플러스 R1에 R2에 마이너스 R1에 그 다음 Y의 제곱이죠. Y 마이너스 B에 Y 플러스 B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이게 계산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R2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2-3t. 얘는 1-t. 그냥 더합니다. 그러면 3-4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게 되니까 1-의 2t 이퀄. 제가 계산 실수를 하면 어떡하죠? 그쵸? 최대한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y라고 하는 것은 얘라고 했으니까 R2가 다시 2-4t가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2-4t인데 얘니까 2-4t에다가 플러스 2b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말 못하죠? 네. 최대한 고정을 하면서 갈게요. 자, 그러면 3-에다가 마이너스 4, 2, 3, 6,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플러스 8t의 제곱 이퀄 얘는 다시 2-4t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에다가 2-4t에다가요 b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에다가 마이너스 16의 t에다가 플러스 16의 t의 제곱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얘를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8t의 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은 결국에는 2 곱하기 2-4t 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짜증난다.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하면 아까랑 비슷한 구조니까 마이너스에 2t-1에다가 4t-1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얘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 곱하기에 얘를 그냥 4라고 붙일게요. 4에다가 1-2의 t 이렇게 얘가 결국엔 b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랑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얘가 싹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럼 남는 녀석 보면 결국에는 b라고 하는 녀석은 t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b의 값이 얘라고 했으니까 여기로 가서 y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2-4t가 되었고 거기에서 다시 더하기 얘를 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t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인데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3의 t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4, 2, 8이니까 4분의 7이 이렇게 나오나요? y의 값이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y의 값은 얘가 나온 거고 그때 x의 값은 무엇이냐? x의 값 x를 좀 찾아주세요. x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x는 얘를 x라고 하는 거예요. x 맞죠? 모르면 다시 문제를 정확하게 똑바로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얘가 x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 자체가 뭐였죠? 아까 R1이었어요. 그러니까 R1에서 b의 값을 빼버리면 결국에 x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는 R1 빼기에 다시 어떻게 돼요? b의 값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의 t에다가 마이너스에 t에다가 플러스 4분의 1이 된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2의 t에다가 플러스 4분의 5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납득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t가 t0의 좌극판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t의 값이 뭐였죠? 2분의 1이었죠? t0의 값이 2분의 1이었죠? 여기 이게 2분의 1 얘가 그러니까 2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직접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2분의 1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4분의 1이 되겠고 얘도 2분의 1을 딱 집어넣어버리면 4분의 1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각의 값은 4분의 1에 수렴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 짜증난다. 그쵸? 자, 뭐예요? 자, 논제 1-3입니다. 상황 2에서 제시된 이체 부피를 V라고 하고 V가 0이 되는 시각을 T1이라고 하자. 이때 T1을 구하고 0보다 크거나 같고 T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V를 R1, R2, X, Y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건 좀 남기고 좀 지우겠습니다. 아까 Y가 여기다 또 정리할까요? 네, 이거만 지울게요. 그냥. 네, 이거만 지우고 좀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얘 Y고 얘 X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좀 가려져도 괜찮죠? 예, 갈게요. 자, 그러면 V. 자, 우선 어떻게 갈 거냐면요. V의 부피를 이제 구해 볼 겁니다. 자, V의 부피는 우선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의 타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 첫 번째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T가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부피를 구하면 된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요만큼의 부피에다가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피를 어떻게 해요? 더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부피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4분의 뭐죠? 4분의가 아니라 아까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3분의 2에다가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R1의 세제곱이다라고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선 여기다 더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보세요. 얘를 원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원점이라고 할 거고 얘를 Y축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이 부피 지금 보시면은 요 방구의 부피라고 하는 게 회전체의 부피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회전체의 부피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0부터 시작을 해서 Y까지를 정적분을 하는데 회전체의 부피라고 했으니까 어떤 녀석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단면의 면적을 단면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에다가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요만큼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항상 R축을 일정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제가 T라고 한다면 이게 Y축이 아니라 T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T에 대한 정적분의 값을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자, 가볼게요. 파이에다가 우선 인테그랄입니다. 그리고 0부터 Y예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차피 쟤를 이 반지름의 길이를 제곱을 하게 되니까 루트는 벗겨질 거고 R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에 무엇을 하면 됩니까? T의 제곱 그리고 DT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보는 바와 같이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해 볼까요? 어차피 뭐 상관없으니까 3분의 1 파이로 이렇게 해서 묶는다라고 할 거고요. 2의 R1의 세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요 사실상 R2의 제곱에 T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T의 세제곱이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러면 Y를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R2의 제곱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Y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3분의 1 파이로 묶는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3을 이렇게 붙여주셔야겠죠. 그렇죠? 지웁시다. 정확하게. 헷갈리니까 플러스에다가 3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R2의 제곱의 Y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니까 y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3분의 1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짜증 나네요. 그쵸? 네, 이럴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4분의 1보다 큽니다. t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다라고 하는 게 우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볼게요. 우선은 요만큼의 부피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부피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인테그랄 0부터 어떻게 해요? y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납득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가서 0부터 y r2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의 dt 그리고 여기 파이입니다. 맞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다시 더하기입니다. 파이 인테그랄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지 파란색으로 볼게요. 파란색으로 이 녀석의 부피를 걸게요. 이 녀석의 부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얘를 마치 어떻게 해요? 원점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원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t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죠? R1에서요 빼기 x를 하면 요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어떻게 해요? 정적분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R1에서요 빼기 x를 할 거고요. 여기 R1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납득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R1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에 dt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하는 게 참 그러네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싶어요. 예.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얘는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이렇게 되는 거죠. R2의 제곱에 y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여기 파이를 이렇게 붙일게요. 3분의 1의 파이 그 다음에 y의 세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얘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진짜 계산이 약간 좀 그래요. 자, R1의 제곱에 t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R1이고요. R1의 빼기 x 그리고 앞에 파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R1을 집어넣습니다. R1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R1의 세제곱 맞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도 파이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를 하고 이 녀석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빼기에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우선 얘를 또 집어넣으면 이 밑에다 쓸게요. 그냥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의 3분의 1에다가 파이에다가 여기도 파이가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R1 마이너스 X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 볼게요. 3분의 1 파이에다가 그 다음 R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Y 마이너스에 Y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자, 이쪽으로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파이로 묶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에다가 자, 이쪽으로 가요. 얘는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게 되면 3분의 2 파이 R1의 세제곱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R1의 전체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R1의 제곱의 X 여기에 파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 이렇게 해서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 파이로 묶어버리면요. 얘는 아이고 계산 참 골 때리네. 얘는 지금 3분의 2 파이에 R1의 세제곱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파이, 그 다음에 R1의 세제곱이 되겠죠? 얘까지 이제 합해버리면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R1의 세제곱이 여기 또 있네요. 없어지네요. 어떻게 저 앞에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좀 부족하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이 부분을 지워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한번 삑살이 나면 진짜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쵸? 자, 그래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한번 해보자면요. 계산한 거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요 범위에서 얘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 앞까지 동선이 너무 기니까 이 부분을 싹 다시 지울게요. 이 부분을 싹 지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지우면서 할게요. 자, 3분의 1 파이 그 다음 3 곱하기에 R2의 Y 여기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Y의 세제곱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따로 우선 계산을 좀 할게요. 그러면 자 파이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파이에 R1의 세제곱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R1의 제곱에 X 파이다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의 3분의 1 파이에다가 지금 보시면요. R1 X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자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밑에 있는 거 또 지우고요.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 자 이쪽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R1의 세제곱 플러스 R2의 제곱의 X 파이 플러스 3분의 1 파이에다가 결국엔 R1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에 R1의 제곱의 X 플러스 3의 R1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랑 얘 날라가요. 어차피. 그럼 남는 녀석 R2의 제곱 X 파이 자, 3분의 1 파이 R1의 제곱 X 파이가 나오니까 얘도 그냥 없어지겠네요. 얘도 없어져요. 맞습니까? 그러면 남는 녀석은 3분의 1 파이니까 이쪽에다 정리를 하면 파이에 R1의 X의 제곱에다가 그쵸? 마이너스 아니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기 3분의 1 파이로 묶었으니까 자 이쪽 지워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되냐면 플러스에 3의 R1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됐어요?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우선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지금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자, 지금 만일에 그렇다면 t의 값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2분의 1이니까 위에 있는 방구만 있는 거죠. 위에 있는 방구만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에 있는 방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때의 부피는 3분의 2의 파이의 어떻게 해요? R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요 범위, 그 다음에 요 범위, 그리고 요 범위 내에서 그때 이 V라고 하는 부피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좀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지금 쉬시고, 그리고 잘 이해 안 되는 것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그리고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논제 4에 있는 내용은요, 1-4는요, 우선은 제가 공간을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영상을 좀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고서요,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지금 V0 마이너스 V를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V 마이너스 V0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V-V0라고 하는 것도요,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나누어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우선은 t의 범위 자체가 우선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t가 그 다음에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3분의 2가 범위가 더 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서 이거 잘못 썼죠. V0 마이너스 V를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3분의 1 파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3분의 1 파이. 자, 그 다음 R1의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R 여기 2를 붙여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2 곱하기 R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붙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빼기를 하는데, 자, 빼기에 2의 R1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에 다시 3R의 2의 그 다음에 제곱에 다시 Y. 자, 역시나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자, 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자,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y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할게요. 차라리 v0 v라고 하는 게 t에 대한 함수로 이제 우리가 t에 대한 함수인데, 얘의 증가 감수를 먼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점검을 좀 하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통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다 끝내고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해지고 판서의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분필을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 천천히 진행할게요. 저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3분의 1 파이에다가요, 2의 R2의 세제곱에다가 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V0 마이너스 V의 프라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임을 하게 되면 3분의 1 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6에다가 R2에 다시 제곱이 오는데, 여기에는 t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R2의 프라임이 와야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가 R2고요. 그 다음에 R2의 프라임이 이렇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에다가요, R2의 그 다음 제곱에다가 y를 미분하면 1인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다시 y 프라임이 이렇게 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dt분의 dy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에다가 그 다음에 y 제곱이 되고요, y 프라임이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정리할 것부터 정리를 하고 진행할게요. 자, 3으로 나눕니다. 얘는 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될 거예요. 얘는 없어지겠죠? 얘도 없어지겠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R2의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R2의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R2라고 하는 것은 2-3t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파란색으로 정리를 할게요. 파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에다가 R2의 제곱이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얘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3 집어넣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6에다가 그 다음 R2의 그 다음 Y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Y 프라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y라고 하는 것은 얘예요. 얘. 그쵸? 아까 우리가 같이 범위에 따라서 x랑 y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4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R2의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플러스 여기 지금 보시면 y 프라임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y의 제곱이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항상 계산 실수를 안 하려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풀면서 계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먼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좀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으로 다시 이렇게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 2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3의 R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그 다음에 R2의 마이너스 2가 아니죠. 마이너스 2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계산 실수하면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요. R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에다가 y의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서로 결합을 했을 때 R2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얘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R2의 제곱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R2의 Y 그 다음 플러스에다가요 2의 Y의 제곱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의 파이에다가 자, 그 다음에 R2의 마이너스의 Y 자, R2의 마이너스 2의 Y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됩니까? Y에다가 이번에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2-4t를 집어넣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R2에다가는 2-의 3t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니까 결국엔 얘는 t의 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를 하면 4고 그 다음에 여긴 8이 오니까 결국엔 5t-2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5t-2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2의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t가 오고 5t-2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t의 범위 자체가 0과 4분의 1 사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타낸 것은 그때 프라임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증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이게 납득이고 뭐고 간에 계산이 복잡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갈까요? 두 번째. 자, 좀 지우고서 진행을 할게요. 지우고서. 자, 이 정도만 좀 지우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4분의 1보다 크고요. t가 이번에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3분의 1 파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R1에 2 곱하기 R1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R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또 빼게 될 거고요. 자, 얘가 결국에는 V0인데 V를 빼라고 했는데 지금 4분의 1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또 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R2의 제곱에다가 Y가 될 거고요. 자, 플러스의 Y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의 3에 R1의 뭘 쓰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 3에 그 다음 R1의 X 그 다음에 제곱입니다. 플러스 X의 세제곱입니다. 더럽게 복잡하죠? 더럽게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뭐 얘는 더 이상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을 하면 된다는 뜻이죠. 자, 미분을 하겠습니다. V0-V의 미분입니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 파이는 그냥 그대로 그냥 둘 거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6 곱하기의 R1의 제곱이고 R1의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6에다가 R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R2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에다가요. R2의 그 다음에 R2 프라임의 Y가 이렇게 올 것이고요. 여기다 더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곱의 미분이죠. 곱의 미분. t에 대해서 R2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얘와 얘에 대한 어떻게 되죠? 곱의 미분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R2와 Y는 지금 t에 대한 변수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요 R2의 제곱이고요 Y 프라임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플러스에다가 3의 Y의 제곱에다가 Y 프라임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더 진행해볼까요? 엄청 기네요. 마이너스 3에다가 R1 프라임에다가 X의 제곱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다가 다시 플러스라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R1에 다시 X 그리고 X 프라임이 이렇게 온다는 뜻이에요. 진짜 복잡합니다. 그렇죠? 플러스 3에다가 X 제곱이고요. X 프라임이 이렇게 옵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걸 처음 풀이를 해보시는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요, 계산 좀 복잡하니까 열받지 마시고 제대로 끝까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R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어요. R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아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여기는 Y 프라임인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t가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x와 y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고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y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3.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 여기는 x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 진짜 복잡하네. 진짜. 그쵸? 자, 그러면 진행할게요. 자, 우선요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겠죠? 자,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집니다. 여기 2가 되겠죠? 자, 여기 없어집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요 R1의 제곱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플러스 2의 R2의 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R2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는요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에다가 R2의 그 다음에 Y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쪽으로 가서요. 여기 마이너스가 마찬가지로 있네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플러스 3에다가 R2의 제곱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서요. 마이너스 3에다가 그 다음에 Y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는 플러스로 돼서 플러스에 R이 아니죠. 플러스에 X의 제곱이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고요.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4에다가 X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잠시만요. R1이네요. 여기 R1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X의 제곱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천천히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진행하죠. 자, 마이너스 2에다가요. R1이라고 하는 것을 1-t의 전체 제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죠. 여기 파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에다가 그 다음에 6 곱하기 잠시만요. 이게 마이너스 6의 R2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에다가 이번엔 2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뭐였죠? 2 마이너스에 아까 R2를 제가 뭐라고 했었죠? R2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R2 3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제곱. 그래서 얘랑 얘는 그냥 없애준다.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R2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에다가 6에다가 그 다음에 R2가 지금 뭐예요? R2가 2 마이너스의 3t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y는요. 위에 여기서 했던 y랑 또 틀려요. y가 지금 4분의 7 마이너스 3t예요. 자, 4분의 7 마이너스 3t입니다. 3t. 자, 그 다음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에다가요. 4분의 7 마이너스 3t. 얘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플러스 4에다가 우선 x부터 쓸게요. x는 4분의 5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t. 진짜 힘드네요. 자, R1은 1-t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에 다시 x 어떻게 됩니까? 4분의 5에 마이너스 2t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복잡하네요. 예, 그쵸? 지금까지 안 했었던 계산 다 합니다. 그쵸? 그래서 평소에 계산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 좀 주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계산 실수가 참 억울합니다. 그쵸? 예.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요, 얘가 t에 대한 2차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t에 대한 2차식으로 t의 제곱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t의 제곱에 대한 개수는요, 여기서 1이고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적을게요. 자, 9입니다. 제곱을 하면요, 앞에 3이 있어요.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자, 3, 3, 9, 9, 6에 53입니다. 54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얘는 3, 3은 9고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27이 또 마찬가지로 있겠고요. 뭐 여기까지 소거가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가서요. 2, 9, 8이니까 여기 플러스 8. 자, 이쪽으로 가서 2는 3입니다.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4, 여기에서 마이너스 2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t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t에 대한 개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2니까 4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2는 4, 3,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인데 플러스 다시 36이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지금 얘랑 곱해야 되고 얘는 지금 얘랑 곱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쓸게요. 6 곱하기에 마이너스에 4분의 37에 21 이렇게 쓸 거고요. 2, 3은 6입니다.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24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진짜 복잡해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가서 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7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21에다가 자, 마이너스 3에다가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2분의 21이에요. 21.
아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는 4분의 5랑, 아니,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5. 앞에 4가 있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4 곱하기에 마이너스의 4분의 5에다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될 거고. 이쪽은 2는 4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4인데 마이너스 5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에 4분의 45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는 합하면 40이고요. 우선 얘는 지금 3이고 여기에 2로 약분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40에다가 마이너스에 2분의 3 곱하기 45니까 3, 4, 12, 3, 5, 15죠? 135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플러스의 2분의 63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으로 가서 얘는 그냥 차라리 4로 곱해버려요. 그럼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3. 자,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예요. 135에서 63을 빼면 72가 되겠죠. 72. 그러니까 다시 그걸 2로 나누면 36. 근데 마이너스 36이 붙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40에서 마이너스 36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3입니다. 플러스 5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4가 되고 여기에서 지금 9가 되니까 9 마이너스 13. 결국에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4. 자, 혹시 잊을까봐 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좀 쳐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지울게요. 너무 계산이 복잡해요. 그죠? 마이너스 4가 나왔었죠? 이렇게 마이너스 4.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4라는 인수를 갖고 인수가 아니라 개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상수항을 이제 한번 또 써볼게요. 상수항. 자, 상수항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1이고요. 마이너스입니다. 한 수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는 4, 3, 12,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세요. 2분의 7. 그죠? 잠시만요. 2분의 7이죠. 얘랑 얘를 곱하면 2분의 7. 그러면 플러스에 2분의 6, 7에 42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얘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는 4, 21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납득됐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갈까요? 여기죠? 자, 그러면 얘는 16분의 자, 이쪽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16분의 49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세요. 4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5가 이렇게 와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16분의 25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16분의 25예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서 자, 마이너스 14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4. 자, 이쪽으로 갈까요? 마이너스 14고요. 21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7이 되겠죠? 우선 여기까지 쫙 7로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쪽으로 갈게요. 얘는요 5는 이쪽으로 가서 그냥 12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얘도 12. 그래서 12에다가 자 16입니다. 16에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에 16분의 자 이쪽으로 가면 3, 9, 27인가요? 27 2 3, 4, 12, 147이에요. 마이너스 147. 자, 그런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에 25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지금 보는 바가 172가 나와요. 그러면 16분의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지 않을 거고요. 뭐 계산만 하다 끝나게 생겼어요. 그렇죠? 16분의 172.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 의대 문제인데 의대는 사람을 고치는 그 직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냉철함, 계산 실수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하면
화가 나서 이 문제를 그냥 그렇죠? 풀기가 싫어지죠.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4, 4, 16이고 4, 3, 10이니까 4, 4, 16, 4, 3, 12 그리고 4입니다. 그래서 4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4분의 48이니까 4분의 5예요. 아, 겨우 구했어요. 자, 남는 거 쓸게요. 자,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자, 여기다 쓸까요? 이쪽도 그냥 지울게요. 자, 보시면요. 아까 t제곱의 개수가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5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퀄, 예를 들어서 0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t의 값은 무엇이냐? 그러면 얘는 지금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루트에 그 다음에 4에다가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2분의 5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2, 4, 8이니까 2분의 3. 아, 그러면 4에다가 그 다음에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6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때의 t의 값 자체가 지금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절대 플러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는 절대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4분의 4 마이너스의 루트 6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그래프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4분의 4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여기가 4분의 4 플러스 루트 6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서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네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증가를 하다가 이 범위에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결국엔 이 범위까지 했을 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4분의 4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남았죠. 자, 이것도 여기를 싹 다 그냥 지울게요. 여기를 싹. 제가 원래는 수업을 할 때 약간 좀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산이 너무 많아서 속도 빨리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이렇게 계산이 많은 경우에는 중간에 틀려버리면요, 검산 자체가 엄두도 안 나고 검산하다가 시간이 가고 딱 지금 이걸 고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종칩니다. 예. 그래서 하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t가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여기 v0 이 값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번엔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얘를 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니까 남는 녀석은 3분의 2의 파이에 r제곱에 r2의 세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v0 마이너스 v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3분의 2에다가 파이에다가 3에다가 R2에 그냥 제곱에다가 R2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R2 프라임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얘 없어지고 결국에 마이너스 6의 파이에다가 R2에 어떻게 해요? 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그냥 0보다 작다. 그러니까 결국에 감소가 일어난다.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소가 일어난다. 그러면 계속 증가를 하다가 여기에서 증가 계속 하다가 감소하다가 이 범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감소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구간을 서로 설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논술 문제고 약간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기본 본질, 원리는 우리가 t에 대한 함수이고 그 함수의 최대치에서를 논할 때 기본적인 맥락은 결국에는 그 특정 그 범위 내에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을 하고 그 증가 감소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네 번째로 갈게요. 아, 기분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잘 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 V0 마이너스 V인데 지금 보시면요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 범위 내에서는 V0가 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빼야 됩니까? 얘를 빼야겠죠. 얘를 빼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걸 빼니까 그냥 0이 되겠죠. 뭔가.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수값 자체가 0이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0으로 끝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가 결국에 극대이면서 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극대값 자체가 최대값이 되는 건 아니죠. 예, 이런 질문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논술을 하는 친구라면.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프의 전체의 개형상에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에서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전체 논제 4까지 1-4까지 진행을 했어요. 네. 우선은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면 저한테 가지고 와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네, 근처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자, 복습 꼭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지금 계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계산 자체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계산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요. 우선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우선은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있는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죠. 딱 경계선 선상에서 만났을 때. 그런데 얘를 경계로 해서 안으로 그 얼음 방구가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이렇게 만나 있을 때 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사건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이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그 특정 사건을 딱 정해놓고 t에 대한 범주를 나눈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대단한 스킬이나 테크닉을 쓴 거는 없었고요. 그냥 기본 도형에 입각해서 그냥 풀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문제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V0-V라고 하는 그때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최소값을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여기서 뭐라고 했죠? 최대값이라고 했나요? 자, 최대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t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구간마다 설정을 해놓고 결국에는 함수의 증가 감소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가 결국에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습 꼭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